안녕하십니까. 저는 오늘 여러분들하고 이렇게 어떤 실리콘이라는 좀 설명을 드리면서 설명을 드리겠지만, 실리콘 재료라는 어떻게 보면 이제 오늘 한국의 많은 과학자들, 엔지니어들이 계시는데 사실 쉽지 않은 기술을 개발을 했고, 그거에 대해서 좀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는 기회를 갖고자 이렇게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 연령대가 굉장히 낮아서 사실 좀 당황스럽긴 한데, 저는 보통은 이제 그 관련 전공자분들이나 대학생들 대상으로, 저는 교수는 아니에요. 저는 일반 회사를 다니고 있는 직장인이면서 이제 관련 업종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목은 전기차 시대를 이제 앞으로 열어갈 실리콘이라는 재료의 기술 이야기를 좀 드릴 건데요. 전기차는 여러분들 다 아시죠? 그렇죠? 예, 맞아요. 전기로 달리는 차 이야기고요. 잠시만요. 빠져 있나 본데요. 잠시만요. 포인터가 안 넘어가네요. 예. 일단 제 소개부터 좀 드리면, 저는 이름이 박대운이라고 합니다. 박대운이고요. 뭐 쉽게 기억하시라고 거꾸로 읽어보시면은 운대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운대박 아저씨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지금은 저는 이제 2001년부터 SK 그룹 중에 SK 케미칼이라는 회사가 있고요. 거기 화학연구소에서 한 20년 정도 연구원 생활을 하다가 지금은 이제 대주전자재료라는 회사에서 이제 이 실리콘 관련된 기술을 개발도 하고 또 실제로 사업도 같이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이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활동을 좀 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뭐 부캐라고 하죠. 꿈꾸는 아재라고 하는, 꿈이라는 단어를 되게 좋아하고, 뭐 꿈을 꾸고 있지만 나이는 아저씨이기 때문에 꿈꾸는 아재라고 하시면 되고요. 굉장히 말이 많습니다. 그래서 건강한 수다를 떨고자 하는 수다쟁이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오늘은 이제 설명을 드릴 건데, 포인트 안 넘어가는데요. 제가 넘기면서 해야겠어요. 자, 오늘 드릴 이야기는 첫 번째는 전기차와 관련된 이야기죠. 그리고 전기차는 어쨌든 전기로 가야 되기 때문에 전기를 주기 위해서 전지가 사용됩니다. 2차 전지라는 게 사용이 되고요. 그 다음에 2차 전지에는 여러 가지 물질들이 들어가는데, 그 중에 이제 한 4개 정도 중요한 물질들이 있고요. 그 중에 하나인 음극재에 해당되는 그 이야기를 좀 드리고, 그 음극재 중에서도 앞으로, 그리고 여러분들이 살 전기차가 진짜로 제대로 시장이 열리게, 여러분들이 많은 사람들이 진짜 전기차를 탈 수 있으려면 어떤 기술이 필요하고 그거를 실리콘이 과연 해낼 수 있느냐, 그런 이야기를 드릴 거고요. 그 기술을 개발한 사람이 한국 사람이고 또 토종 연구원들이라는 걸 설명을 좀 드리면서 오늘 이야기를 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안 넘어가서 제가 왔다 갔다 하면서 해야겠네요. 죄송합니다. 전기차가 왜 이렇게 갑자기 인기가 있게 됐을까요? 맞습니다. 환경이죠. 그렇죠? 지금 지구가 뜨거워지고 있죠. 지구가 너무 뜨거워지고 있어서 2015년에 이제 각 나라의 지도자들이 모여서 같이 이렇게 회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2015년에 더 이상 지구가 뜨거워지면 안 되겠다. 그래서 자기들끼리 이제 뭔가 협약이라는 걸 해서 회의를 해서 규칙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각 나라별로 지금 지구를 뜨겁게 하는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것들을 그 연도별로 줄여보자라고 해서 이제 계획을 갖고 각자가 이제 약속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한국도 2030년까지 지금 2018년도를 기준으로 했을 때 2030년에 26.3% 정도를 줄이겠다 약속을 했는데, 그 약속을 조금 더 올려서 기준을 올려서 40%까지 줄이겠다라고 이제 약속을 해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러 가지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해야 되는 것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자동차가 내뿜는 그 매연이 굉장히 많은, 그 안에 온실가스 성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자동차를 그 연료를 넣어서 달리는 자동차를 전기차로 바꾸겠다, 혹은 친환경차로 바꾸겠다. 뭐 요즘 뭐 수소 연료전 차도 있고요. 뭐 하이브리드 차도 해당되겠고, 그렇게 친환경 자동차로 바꿔 나가겠다라고 이제 약속을 하면서 한 40% 정도 줄이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자동차를 보시면은 자동차에 이제 달리게 되면 뒤에서 이제 배기가스라는 게 나오죠. 왜냐하면 이제 연료를 집어넣고 태워서 엔진이라는 걸 돌리고
그 힘으로 이제 달리는 거다 보니까 그 모든 물질은 태워지면 거기서부터 이제 태운다는 건 산소랑 만나는 거기 때문에 일산화탄소라든지 또는 저는 산화질소 같은 것들이 나오게 됩니다. 근데 저런 것들이 이제 지구를 뜨겁게 하는 이제 온실가스의 주범들이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특히 유럽 쪽에서는 굉장히 환경에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유럽도 유럽연합에서 이제 자동차, 특히 이제 승용차하고 상용차라는 게 있는데 상용차라는 거는 이제 상용차는 이제 디젤을 쓴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제 승용차는 휘발유를 쓰는 자동차인데 25년까지 지금 현재 뭐 한 15% 정도를 그 배출가스를 줄이는 그래서 자동차를 15%를 줄이겠다. 그리고 2030년까지는 한 55%를 줄여 나가겠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2035년까지는 완전히 내연기관 차들을 다 없애고 친환경 자동차로 바꾸겠다. 이렇게 목표들을 제시를 하고 있어요. 근데 전기차 하면은 다들 요즘 나온 기술 이렇게 생각들 하시는데 전기차는 굉장히 오래된 기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타고 계시는 일반 그 주유소에서 기름 넣고 달리는 그런 자동차보다도 한 100년 이상 훨씬 앞서서 나왔던 게 바로 전기차예요. 그래서 1884년도에 저 1800년대 후반때 영국하고 프랑스가 아주 경쟁적으로 전기차를 개발을 해서 계속 시장에다가 사람들한테 선보였었어요. 그래서 영국의 이제 발명가인 토마스 파커라는 사람이 1884년도에 전기차, 세계 최초의 전기차를 소개했었고, 이제 저걸 가지고 이제 런던 시내를 달렸었는데, 너무 짧은 기간만 갈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실제 한번 충전해서 갈 수 있는 거리가 너무 짧아서, 굉장히 멋있긴 했지만, 실제 저게 사람들이 탈 만큼 그렇게 유명해지고, 막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수는 없었어요. 그러다가 한 1920년 정도에 대해서 이제 그 지금의 이제 휘발유나 경유 같은 그런 것들이 이제 원유라는 것으로 나오는데 원유 생산이 굉장히 활발해지면서 굉장히 싸졌습니다. 기름값이 굉장히 싸지면서 그때부터 기름을 사용한 자동차들이 굉장히 활성화되면서 저런 전기차는 이제 역사 속으로 사라졌던 거고요. 실제 2013년부터 전기차가 갑자기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근데 저 때만 해도 2013년에 한국에 있는 많은 과학자분들이 제주도에 모여서 과연 한국에도 전기차 시대가 열릴 것이냐라는 토론회가 있었는데 저도 그 자리에 있었어요. 2013년 5월 달이었고요. 근데 그 총 11분이 계셨는데 11분 모두 다 전기차 시대는 오기 힘들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근데 참 재밌게도 그 다음 달인 6월 달에 미국에서 테슬라가 모델 S라는 자동차를 시장에 탁 내놨습니다. 그리고 저 자동차가 480km를 간다라고 하는 그런 획기적인 기술을 선보였죠. 그리고 났더니 6월 이후부터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전기차는 반드시 온다. 전기차 시장은 열렸다. 이제는 전기차 시대라고 하면서 그때부터 막 기술들이 개발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뭐 이런 자료는 좀 어렵지만 그 전기차가 과연 얼마나 팔릴 거냐라고 하는 이런 그 조사 기관에서 계속 조사를 해서 계속 알려주고 있습니다. 보시면은 2030년 정도 되면 대부분 다 4천만 대 이상 전기차가 팔릴 거다라고 얘기하세요. 그 한국에 1년에 자동차가 몇 대나 만들어서 판매가 될까요? 한국에. 잘 모르시겠죠? 한국에서 자동차가 판매되는 거는 한 150만 대에서 200만 대 사이. 근데 한국에도 자동차사가 많잖아요. 자동차사가 만들어내는 자동차는 총 800만 대 정도 돼요. 800만 대. 근데 대부분 한 700만 대에서 650만 대는 수출을 하고요. 이제 한국에서 직접 사용하는 건 한 150만 대에서 200만 대 정도 돼요. 그런데 전기차가 2030년에 전 세계적으로 사용될 만한 세계적으로 과연 몇 대가 쓰일 거냐? 한 4천만 대 이상이 팔릴 거다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해마다 이 조사를 하고 있지만 이 숫자가 크게 바뀌진 않아요. 대부분 다 4천만 대 이상 팔린다고 하고요. 전 세계를 통틀어서 자동차가 판매되는 수량은 얼마나 될까요? 그러면 한국은 800만 대를 만든다고 했죠. 전 세계는 몇만 대가 팔릴까요? 1억? 오, 1억. 거의 비슷할 것 같기도 한데. 3억? 그렇게까지는 안 가요. 1억보다 아래. 9천, 거의 비슷해요. 8천만 대. 8천만 대에서 8,500만 대 정도 돼요. 뭐 정확한 숫자에 뭐 왔다 갔다 하는 거니까. 근데 한 8천만 대 중에 한 4천만 대가
2030년 앞으로 한 6년 뒤에는 한 반 정도는 전기차가 팔릴 거다라고 이제 기대들을 하고 있죠. 근데 물론 이 숫자는 재작년까지는 정말 누구도 의심하지 않았지만 지금은 약간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전기차가 막 잘 나가다가 지금은 약간 주춤하고 있어요.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죠. 왜냐하면 전기차가 관심이 많았어요. 2019년도에 조사했을 때는 대부분 다 95% 이상,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전기차를 사겠다라고 했는데 지금은 그 숫자가 조금 낮아진 것 같아요. 한 80% 정도, 한 85% 정도가 사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죠. 한 향후 뭐 3년 뒤, 뭐 한 10년 뒤에는 사볼까 합니다라고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전기차에 대해서 이제 알죠. 그렇죠? 한 2011년도, 12년도만 해도 한국의 도로에서 전기차를 보긴 너무 어려웠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쉽게 볼 수 있죠. 그만큼 이제 대중적으로 이제 바뀌고 있는 건 맞고요. 근데 전기차가 가려면 쓰다 보니까 이제 많은 사람들이 전기차를 쓰기 시작했겠죠. 근데 전기차 혹시 타보신 분? 없어요? 전기차 아직 안 타보셨어요? 타보셨어요? 택시. 택시면 좀 모를 수도 있겠다. 실제 전기차를 타보신 분들은 불편한 게 있대요. 이게 뭘까요? 가격도 맞아요. 뭐 비싸죠. 주행거리. 맞아요. 충전 시간 너무 오래 걸리죠. 그렇죠? 그러니까 충전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고 한 번 충전했는데 주차도 어려울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아요. 어쨌든 왜냐하면 뭐 전기차는 약간 요즘 차다 보니까 좀 덩치도 크고 손잡이도 좀 안에 들어가 있어서 가끔 안 보일 때도 있고 여러 가지 불편함이니까 익숙치 않아서 그래요. 불편하다기보다 익숙치 않은 게 있고요. 충전하는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고 한 번 충전했을 때 갈 수 있는 거리도 생각보다 짧고 그리고 무엇보다 아까 얘기한 것처럼 아직은 가격이 너무 비싸요. 비싸다 보니까 저런 부분들이 전기차가 오기까지는 좀 아직은 좀 불편함이 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호기심에 많이 사셨는데 이제 쓰시는 분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불편하게 나오기 시작해요. 실제 써보니까 불편하다. 그렇죠? 전기차를 써보니까 불편하다. 그리고 전기차가 이런 기술이 좀 좋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이제 그런 것들을 조사해 보면 이제는 대부분 2024년 기준으로 보면 다 충전 속도예요. 이제는 충전 속도가 좀 해결이 돼야 전기차를 탈만하겠다라고 이제 다들 생각하시는 거죠. 그럼 저거를 해결하려면 전기차가 좋아져야 될까요? 아니에요. 전기차에 들어가고 있는 핵심 부품인 전지, 이 배터리가 좋아져야 됩니다. 배터리 기술이 좋아져야만 저게 가능한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그 배터리에 대한 부분을 좀 들여다봐야 되는데, 자, 배터리라는 게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휴대폰 다 쓰시니까 휴대폰 배터리 있죠. 그걸 이제 2차 전지라고 하는데 2차 전지에서 2년 전까지만 해도 전 세계적으로 가장 기술적으로 그리고 가장 많이 팔았던 나라는 한국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중국한테 역전당했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한국 혹은 중국이 세계 1, 2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글로벌하게 이거 탑7이라고 하는데 탑7에 해당되는 배터리사에 우리나라 3개 삼성, LG, SK가 다 들어가 계시죠. 그렇죠? 근데 예전에는 국내 3개사 삼성, SK, LG를 합치면은 전 세계의 시장 점유율이 1등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중국의 CAT라는 회사를 못 이겨요. 저 한 개의 회사를 중국의 하나의 회사를 우리나라 3개의 배터리사가 지금 현재는 못 이깁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중국이 엄청나게 성장을 한 건 맞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은 전 세계적으로 배터리 기술에서는 탑입니다. 그래서 한국의 기술을 외국의 회사들이나 외국 국가들이 굉장히 관심이 많고 특히 여러 가지 기술이 새롭게 나온다고 하면 언제든지 찾아옵니다. 근데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 대한민국이 배터리 기술에서는 정말 탑이었어요. 넘버 원이었죠. 근데 오늘 내용의 그 핵심일 수도 있는데 그 기술이라는 게 어딘가에서 베껴온 기술이 있고요. 내가 직접 만든 기술이 있어요. 그래서 직접 만든 기술을 우리는 원천 기술이라고 하는데 우리나라에는 배터리가 세계 탑이지만 원천 기술이 정말 안타깝게도 거의 없었어요. 그러니까 다 외국의 기술을 갖고 와서 우리가 그거를 카피를 한다고 하죠. 보통은 빠르게 참고해서 그것보다 조금 더 좋게 만든다든지 아니면은 그 기술을 아주 공장에서 싸게 만든다든지 아니면 조금 더 효율 높게 만든다든지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그거를 자기가 직접 기술을 개발한 건 아니지만 그 기술을 가지고 와서 좀 더 좋은 쪽으로 업그레이드 하는 건 굉장히 잘합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대한민국 기술이 굉장히 발전을 해왔어요. 근데 저도 그쪽에 이제 관련 그 분야에서 계속 일을 하면서 왜 우리는 원천 기술, 우리가 직접 만든 기술은 없을까? 라는 계속 고민을 하면서 저도 한 8년 정도 직접 그런 기술을 도전을 했었던 경험이 있었고, 혹시나 이런 원천 기술을 갖고 있는 한국의 회사가 있다면 언젠가 같이 한번 일을 해보고 싶다라는 꿈을 갖고 있었죠. 그래서 그런 안타까움이 좀 있었었고요. 그 관련된 이제 기술이 이제 2차 전지, 리튬 이온 배터리라고 합니다. 리튬 이온 배터리를 오늘 좀 말씀드릴 거고, 그 안에 있는 이제 소재를 말씀드릴 건데, 리튬 이온 배터리는 흔히 말하는 충전 방전을 할 수 있는, 그러니까 내가 한번 충전해서 또 쓰고, 또 충전해서 또 쓰고 해서 보통 우리가 건전지를 사면 한 번 쓰면 어떻게 돼요? 버려야 되죠. 그런 건 이제 1차 전지라고 합니다. 1차 전지. 근데 여러분들 다 쓰고 계시는 핸드폰에 있는 배터리는 다 쓰면 또 충전할 수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충전해서 다시 쓸 수 있고 또 충전해서 다시 쓸 수 있는 거는 2차 전지라고 합니다. 근데 2차 전지 중에서도 이제 왔다 갔다 하는 놈이 있어요. 그러니까 충전할 때도 왔다 가고 방전할 때도, 그러니까 쓸 때도 오는 그런 놈이 이제 리튬이라는 이온입니다. 리튬 이온이 왔다 갔다 하는 게 리튬 2차 전지인데요. 보통은 리튬 이온이 보관되어 있는 곳은 양극재라고 하는 곳이고요. 그러니까 플러스 양극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충전을 할 때는 음극적으로 리튬이 쫙쫙쫙 흘러갑니다. 그걸 우리가 충전이라고 해요. 그래서 충전은 양극 플러스에서 리튬 이온이 음극으로 이동하는 걸 충전이라고 하고요. 그렇게 충전된 것들을 이제 써야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핸드폰 쓰실 때나 여러 가지 배터리 쓰실 때 그건 이제 방전이라고 하는데, 방전은 음극에 저장되어 있는 리튬 이온이 다시 이렇게 나오면서 양극으로 흘러 들어갑니다. 그때 이제 전류라는 게 흐르게 되고 여러분들이 핸드폰을 쓰실 수 있는 것처럼 전류가 이렇게 흘러가게 되죠. 그래서 충전 방전을 할 수 있고요. 그래서 양극, 음극 이런 것들이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그 양극, 음극 이외에도 이런 배터리에는 총 4개의 아주 중요한 소재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하나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리튬 이온을 보관하고 있는 양극재가 있고요. 그 양극재에 이제 보관되는 리튬이 충전될 때, 그러니까 우리가 핸드폰을 충전할 때는 그 리튬 이온이 어디로 가냐면 음극재라는 곳으로 갑니다. 그래서 음극재는 어떻게 보면 비어있는 주머니 같은 역할을 하죠. 주머니에 리튬 이온이 가서 채워집니다. 그게 이제 충전이에요. 근데 양극에서 음극으로 갈 때 그 중간에 그 리튬 이온은 혼자 못 가요. 누군가 데려다 줘야 돼요. 그 데려다 줄 수 있는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전해액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양극과 음극 사이에 리튬 이온이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그거를 이동시켜주고 태워주는 아이는 전해액이라고 하는 물질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는 양극과 음극이 각각 분리되어 있는데 얘들이 만나면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아세요? 양극과 음극이라는 게 서로 떨어져 있어요. 근데 얘들이 만약에 만났거나 닿으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맞아요. 터져요. 여러분들 그 전기차나 핸드폰이나 혹시나 화재에 대한 이슈나 뉴스 많이 보셨죠? 이제 그런 것들이 뭐냐면은 이제 전기가 흐르는 거기 때문에 이게 집에서도 혹시나 뭐 그런 친구들 있죠? 이 컨센트에다가 젓가락 확 찌르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렇게 되면 이제 불나는 경우가 가끔 있겠죠. 그러니까 전기라는 게 뭔가 이게 플러스와 마이너스가 있는데 플러스와 마이너스가 이게 닿으면 순간적으로 굉장히 많은 전류가 흘러가면서 불이 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양극과 음극은 서로 만나면 안 돼요. 만나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쟤들을 만나지 못하게 막아주는 애들이 하는 게 분리막이라는 소재가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리튬 이온 배터리는 리튬을 갖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걸 처음에 갖고 있는 아이는 창고 같은 금고 역할을 하는 게 양극재고, 걔들이 충전할 때 어딘가에 가서 쌓여야 되는데 들어가야 되는데 그 들어가는 역할을 주머니 역할을 해주는 게 음극재. 근데 직접 못 가기 때문에 데려다주는 친구가 있어야 되는 게 바로 전해액. 근데 또 양극과 음극은 만나면 큰일 나기 때문에 분리해주는 분리막이라는 이 4개의 소재가 2차 전지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소재가 되겠습니다. 근데 정말 저는 이제 전해액에서 이 특별한 보시는 뭐 자동차는 아니지만 이 전해액에 들어간 특별한 자동차를 만드는 연구를 한 8년 정도 했었어요. 왜냐하면 대한민국에는 저 특별한 자동차를 갖고 있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직접 만든 자동차가 없었어요. 다
다 남의 거를 빌려오거나 갖고 와서 뭔가 다르게 뭐 도색을 하거나 한 것처럼. 그러니까 진짜 도색했다는 거 아니에요. 표현을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직접 내가 만든 내 자동차가 갖고 싶어서 저는 연구를 했었거든요. 근데 결국은 저도 성공은 못했죠. 어쨌든 대한민국에는 양극, 음극 전에 분리 막 다 기술은 갖고 있지만 직접 만든 기술이 없었다는 게 너무너무 안타까웠었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늘 저도 고민을 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제 방금 말씀드린 여러 가지 4개 소재 중에서 다른 걸 다 말씀드리기 어렵고요. 음극재, 아까 말씀드린 리튬을 충전할 때 흘러 들어온 애를 보관할 수 있는 주머니 역할을 하는 음극재 얘기를 드릴 거고, 그 음극재에도 이제 흑연이라는 물질이 있고 실리콘이라는 물질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너무 어려우니까 넘어갈게요. 쉽게 하는 걸로 갈게요. 자, 음극이라는 게 말씀드린 것처럼 리튬이 양극에서부터 이렇게 넘어온다고 말씀드렸죠. 전해액이라는 자동차를 타서 넘어왔을 때 이제 음극은 그걸 받아들여야 돼요. 주머니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 주머니에 리튬이 들어가는 걸 충전. 자, 근데 리튬은 자, 음극으로 지금 쓰이고 있는 여러분들이 지금 갖고 있는 핸드폰은 다 흑연이라는 게 쓰여 있을 거예요. 음극재에는 다 흑연이 쓰입니다. 흑연은 우리가 이제 화학 원소 기호로는 이제 C, 탄소라는 건데요. 탄소 물질로 되어 있는 흑연이라는 물질이 여러분들이 쓰시는 배터리의 음극재로 다 쓰이고 있어요. 근데 흑연은 탄소 원소, 탄소 6개가 리튬 하나를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벌집 모양처럼 해서 저 사이에 리튬이 쏙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안정적이에요. 뭔가 안락하죠. 이게 6개가 둘러싸고 있으니까 얼마나 안락하겠어요. 근데 거기에 이제 리튬 하나가 들어가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오늘 이제 또 소개를 드릴 것들은 흑연이 아닌 실리콘이라는 물질입니다. 실리콘은 이제 Si라고 하는 기호를 쓰는데, 실리콘 원소 하나가 4개 이상의 리튬을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그래서 실제 갖고 있는 주머니의 사이즈가 엄청나게 다릅니다. 그러니까 6개가 리튬 하나를 받아들이는 경우하고 1개가 4개를 받아들이는 경우가 너무 다르겠죠. 그러다 보니까 흑연, 카본, 그러니까 C라고 표현되는 흑연보다 Si라고 표현되는 저 실리콘이 리튬을 받아들일 수 있는, 리튬을 넣을 수 있는 이 주머니의 크기가 10배 이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훨씬 더 많은 리튬을 넣을 수 있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물론 실리콘이 세상에 나오고 기술이 소개된 건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어요. 흑연은 1991년부터 일본의 어떤 과학자분이 흑연이라는 물질을 2차 전지에 쓰기 시작하시면서 이 흑연이 굉장히 일반적으로 누구나 쓸 수 있는 배터리에 쓰이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한 30년 이제 좀 넘은 거죠. 실리콘은 이제 세상에 나온 지 어떻게 보면 아직 10년도 안 됐어요. 이제 하지만 실리콘이 왜 쓰이고 왜 필요하게 됐느냐? 갖고 있는 흑연은 말씀드린 것처럼 자, 이 숫자가 있어요. 흑연은 지금 보통 여러분 다 쓰시는 거는 천연 흑연 혹은 인조 흑연이라는 게 쓰일 거예요. 근데 이 숫자를 보시면 에너지 용량이라는 숫자가 있죠. 그 에너지 용량이라는 숫자가 여기 보시면은 천연 흑연은 한 350에서 370.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리튬을 350개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350개의 리튬을 받을 수 있는데 인조 흑연은 천연 흑연보다는 조금 더 좋아요. 좋다는 건 뭐냐면 그냥 돌멩이가 있고 그 돌멩이를 잘 깎아서 돌멩이긴 하지만 예쁘게 만들어 놓은 게 이제 인조 흑연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다 보니까 예쁘긴 한데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리튬을 받을 수 있는 주머니 크기는 조금 줄어들었겠죠. 그래서 350개보다 좀 줄어들어 있는 뭐 한 250에서 360 사이인데 보통은 한 320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인조 흑연이라는 것들이 더 예쁘고 더 오래 쓸 수 있는 흑연이지만 실제 들어갈 수 있는 주머니 사이즈는 천연 흑연보다 조금 더 작죠. 근데 이 사이즈가 왜 중요하냐면요. 여러분들 충전했을 때 핸드폰 충전 때문에 스트레스 많이 안 받으세요? 그렇죠? 맞죠? 새 거 샀을 때는 막 이틀도 가고 3일도 가고 많이 갈 때 일주일도 가는데 근데 한 1년 쓰고 2년 쓰면 어떻게 돼요? 학교 갔다 오면 막 방전되려고 하고 불안하고 막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사람들은 누구나 똑같아요. 배터리를 한 번 충전했을 때 오래 쓰고 싶어요. 그 이야기는 한 번 충전할 때 많이 넣을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주머니가 커야 돼. 근데 우리가 쓰고 있는 흑연이라는 놈은 350개밖에 못 넣어요. 근데 아까 제가 실리콘이라는 놈은 얼마나 더 넣을 수 있다고 그랬죠? 흑연보다 몇 배? 10배. 그러니까 결국 하루 쓸 수 있다는 거를 10배 넣는다는 건 10일을 쓸 수 있다는 얘기죠. 굉장하죠. 근데 그러다 보니까 주머니가 큰
음극 소재가 중요하구나, 필요하구나 이제 알게 되면서 흑연이 아닌 저런 실리콘이라는 재료들이 관심을 받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실제 실리콘 재료는 보시면은 지금 1000에서 한 1700 정도 숫자예요. 그러니까 지금 뭐 350보다도 뭐 적게는 3배, 많게는 한 5배 정도 큰 거죠. 그래서 그렇게 큰 주머니가 갖고 있는 실리콘 재료가 점점 관심을 갖게 되는 겁니다. 자, 근데 이 실리콘이라는 놈은 치명적인 단점이 있어요. 자, 생각해 보세요. 주머니가 크다는 거는 많이 들어간다는 얘기죠. 그럼 거기다가 많이 넣었으면 그 주머니 어떻게 되나요? 빵빵해지죠. 부풀어 올라요. 그러니까 채워지니까 이게 처음에는 뭐 가벼운 주머니 같은 게 거기에 많이 들어가면 부풀어 오르겠죠. 그거는 아주 일반적인 자연 현상입니다. 그래서 부풀어 오르는 것 때문에 실제 문제가 돼요. 그러니까 흑연보다 10배 더 넣을 수 있다고 하는 거는 10배만큼 더 들어가니까 팽창도 부풀어 오르는 것도 굉장히 많이 하겠죠. 그래서 실리콘은 그 팽창하는 거를 부피 팽창으로 300%, 즉 3배 팽창을 합니다. 3배 팽창을 하기 때문에 그 전지에 여러분들 쓰고 있는 전지가 이렇게 딱 이렇게 얇잖아요. 근데 그게 부풀어 오른다고 생각해 보세요. 쓸 수가 없죠. 그러니까 그래서 실리콘은 제가 2020년부터 지금 있는 회사에서 일을 하기 시작했는데 제가 실리콘 하는 회사에서 일을 해보려고 해라고 했더니 대부분의 사람들이 제 지인들이 흔히 말하는 그 저명한 과학자분들께서 다들 절대 들어가지 마. 나와. 큰일 날 소리다. 실리콘이 부풀어 오르는 걸 네가 못 봐서 그래. 라고 하면서 다 말렸어요. 근데 지금은 그분들이 저한테 그때 미안했다. 라고 하면서 굉장히 많은 것들을 이제 또 도와주고 계시죠. 그러니까 이 부풀어 오르는 게 일반적이었어요. 일반적인 것 때문에 부풀어 오르는 것 때문에 못 쓰는 거였어요. 못 쓰다 보니까 이것들을 어떻게 해결할까라는 고민들이 많았겠죠. 근데 원래 과학이라는 거는, 발명이라는 거는 불편한 걸 해소하는 게 발명이죠. 그러니까 실리콘이 좋은 건 알겠는데 그 좋은 거를 너무 부풀어 올라서 못 쓰는데 이 부풀어 오는 걸 해결할 수 없을까라는 고민들을 굉장히 많이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좀 그런 얘기를 위주로 들어갈게요. 자, 생각해 볼게요. 부풀어 오른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실리콘이라는 걸 풍선이라고 생각하시면 저 풍선에다가 뭐 바람이 됐든 뭔가 됐든 막 집어넣으면 부풀어 오르겠죠? 그래서 300%가 팽창하면 저 가운데 있는 주황색 풍선이 요만큼 커지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만큼 부풀어 오르는 거가 되겠죠. 그렇죠? 쓸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 부풀어 오는 거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 실리콘을 굉장히 작게 만들면 됩니다. 아주 작게. 옆에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작게 만들면 쟤도 당연히 부풀어 오르긴 하겠지만 부풀어 오르는 애들이 그 주변에 주는 효과는 그렇게 크지 않아요. 근데 이렇게 작게 만드는 거 누구나 생각할 수 있겠지만 못하는 이유는 굉장히 어렵거든요. 어렵기 때문에 작게 만드는 걸 못합니다. 왜냐하면 얘를 만약에 막 이렇게 분쇄를 해서 갈아서 작게 만든다고 하더라도 실제 우리가 가져갈 수 있는 그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뭐 이제 과학적으로 얘기하면은 100나노미터 정도까지가 이제 한계라고 보는데요. 100나노미터는 뭐 찾아보시면 얼마나 작은 사이즈인 줄 알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큰 사이즈예요. 그래서 작게 만들면 주변에 팽창하는 정도가 크게 영향을 안 주겠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생각해 보세요. 수박이 부풀어 오르는 거하고 콩이 부풀어 오는 거하고 내가 느낄 수 있는 게 얼마나 차이가 있을까요? 수박이 3배 부풀어 오른다고 생각해 보세요. 엄청나게 부풀어 오는 거죠. 근데 작은 콩이 3배 부풀어 오른다고 해서 우리가 그렇게 크게 느낄 수 있는 거냐? 아니에요. 그러니까 실리콘을 작게 만들면 이 팽창을 훨씬 더 우리가 덜 경험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게 약간 과학적일 수도 있는데 이 실리콘은 팽창했다가 다시 그러니까 충전할 때는 팽창을 해요. 주머니에 넣으니까. 근데 그 주머니에 있는 걸 뺄 때는 어떻게 되겠어요? 다시 쪼그라들겠죠. 자, 풍선도 어떻게 돼요? 바람 넣었다가 빼면 어떻게 돼요? 쭈글쭈글해지죠. 근데 가끔 가다가 바람 너무 많이 넣으면 터지죠. 물론 실리콘도 터진다는 개념도 쓸 수 있겠지만 이 실리콘도 충전할 때 리튬이 들어가면 부풀어 올랐다가 다시 리튬을 쓰는 우리가 핸드폰을 쓸 때처럼 배터리를 쓰게 되면 다시 방전이 되면서 다시 쪼그라듭니다. 이게 커졌다가 작아졌다를 반복하다 보면 깨져요. 부스러져요. 부스러지면 이제 문제가 되냐면 이제 저기서 굉장히 많은 뭔가 문제들이 생겨요. 그래서 아까 리튬을 왔다 갔다 움직여주는 애가 뭐라고 그랬죠? 뭐라고요?
전해액이라는 놈이에요. 그죠? 전해액이라는 놈이 왔다 갔다 하는데 이 전해액은 또 뭔가 굉장히 싸움을 잘해요. 싸움을 쉽게 할 수 있는 애예요. 그래서 이 실리콘이라는 애들이 만약에 부스러지잖아요. 그 부스러진 면에 가서 막 싸워버려요. 그럼 싸우다 보면 거기서 뭔가 문제가 많이 생기겠죠. 그러면서 거기서 뭔가 또 막 쌓여 나가요. 그래서 그 다음에는 거기에 리튬이 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못 쓰는 재료로 만들어 버려요. 그리고 그러면서 이렇게 밤을 쌓아버리기 때문에 뭔가 더 부풀어 올라 버려요. 그러니까 실리콘이라는 거는 리튬이 들어가서 부푸는 것도 문제지만 들어갔다 나왔다 하면서 깨지면 그 깨진 면에서 전해액하고 싸운 것 때문에 생긴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담벼락이 계속 높이 쌓아지면서 더 이상 리튬이 들어갈 수도 없고 그 담벼락 때문에 또 팽창해 있고 그래서 실제 배터리에서는 쓸 수가 없었어요. 근데 그것들을 해결하려면 또 아까 말했던 자, 팽창을 조금 더 해소하려면 실리콘 사이즈를 작게 만들면 됐었죠. 근데 이거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응? 실리콘이 커졌다 작았다 하면서 깨지면 그것들을 뭔가 막아야겠죠.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자, 깨지더라도 저 뭔가 우리가 방어막 안에서 깨지면 돼요. 그러면 전해액이라는 게 못 들어가요. 그런 걸 만들어내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리콘이라는 건 어쩔 수 없이 충전, 방전하면 깨질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 깨지더라도 방어막 안에서 깨지면 전해액이랑 가서 싸울 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그럼 전해액도 이게 싸우면 자기들도 전사를 해요. 그러면 전해액이 전사하면 여러분들 배터리는 죽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써보시면 1년 지나고 2년 지나면 배터리가 왜 3일, 4일 가던 애들이 반나절도 못 갈까요? 그걸 보면은 그 안에 전해액들이 많이 죽었기 때문이에요. 전해액이 전사를 하면 전해액이 일을 못 하겠죠? 일을 못 하니까 리튬 이온이 왔다 갔다 못 하겠죠. 그럼 배터리는 죽어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해액의 전사를 막기 위해서도 저런 방어막은 필요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실리콘이 팽창하고 수축하면서 깨지더라도 전해액하고 만나지 않게 하려면 저런 방어막이 있으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컨셉을 가지고 실리콘 재료를 만든다면 제 아시는 분들이 절대 안 된다고 했던 네가 실리콘을 가서 비즈니스를 하면 내 손에 장을 지지겠다고 하셨던 그분들의 그 말씀과 반대로 잘 쓸 수 있는 실리콘 재료가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재료를 만든 게 정말 자랑스럽게도 대한민국이라는 걸 한 번 더 강조를 드리고 싶고요. 뭐 복잡하죠? 그래서 저런 두 가지 컨셉으로 앞으로 실리콘 재료는 요 세 가지 범위 안에서 만들어질 거예요. 다 보시면 제가 설명드렸던 그 내용이에요. 실리콘 사이즈가 제가 이렇게 그림을 그려서 그렇지 굉장히 작은 사이즈예요. 수 나노 사이즈, 나노는 눈에 거의 보이지 않죠. 그 나노 사이즈의 실리콘들이 뭔가 요 노란색 안에 보호가 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겉에는 또 우리가 탄소로 또 한 번 더 코팅을 해서 또 보호를 하고. 그러니까 실리콘이라는 게 아주 작은 사이즈가 팽창 수축을 하겠죠? 근데 이 안에서 합니다. 그러니까 이 안에서 하기 때문에 보호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호하는 뭔가를 갖고 있는 구조, 그리고 실리콘 사이즈는 작게 하는 이 두 가지 컨셉이 실리콘 재료의 앞으로 나아갈 방향이고 실제 그런 기술들이 개발되고 있어요. 첫 번째 같은 경우가 이제 흔히 말하는 실리콘하고 산소랑 붙어 있는 물질로 둘러싼 겁니다. 그 안에 실리콘들이 박혀 있어요. 쉽게 생각하시면 수박 생각하시면 돼요. 수박 안에 빨간색 그 수박 과육 안에 뭐가 있죠? 씨가 있죠. 까만색 씨가 실리콘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 빨간색 과육이 이제 실리콘하고 산소하고 만난 그 보호하는 그런 어떤 그 방어막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그런 안에 이제 있는 구조고요. 마찬가지로 뭐 그 구조를 이제 탄소 덩어리로 하는 경우도 있고 뭐 여러 가지로 기술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이제 결국은 기억하실 건 실리콘을 굉장히 나노 사이즈로 작게 만들면 된다. 그리고 그것을 어딘가 보호할 수 있는 그 틀 안에 잘 넣으면 된다는데 저게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 어렵다는 건 저도 알고 있었고 그리고 막 고민을 하고 있었을 때 제가 이제 2019년도까지 이제 SK에서 20년 동안 딱 회사 생활을 하고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사업을 꿈꾸고 있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렸죠. 아까 실리콘 말고 저는 이제 왔다 갔다 리튬을 운반하는 전해액이라는 그런 기술을 개발하고 있었는데 제가 만든 기술이 하나 있었어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내가 회사를 만들어서 사업을 한번 해봐야겠지 하고 근데 그 전해액은 실리콘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실리콘을 만드는 회사들을 만나고 다닙니다. 그러다가 우연히 이제 이분을 만나요.
저한테는 개인적으로 학교 선배님이세요. 저보다 이제 5살 많으신 이제 선배님이신데 이분을 만났는데 이분이 갑자기 자기가 실리콘을 개발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자기가 원천 기술이래요. 그러니까 자기가 처음 만든 기술이라는 거죠. 저는 속으로 그랬습니다. 거짓말 치지 마십시오. 뭐 옛날에 뭐 그런 거 있죠. 사랑이 부시자기 후라이 까지 말라 이런 말이 있죠. 이런 말 쓰면 안 되죠. 어쨌든 거짓말 하지 말라고 했어요. 나도 이 업계에 꽤 오래 있었지만 한국에 원천 기술은 없더라. 근데 어떻게 당신이 원천 기술을 만들었어요? 라고 했더니 진짜라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자기 기술로 그 아까 말씀드린 우리나라 세계 3대 배터리사 있죠. 그 중에 가장 큰 LG, 그때는 화학이었어요. LG 화학에서 그걸 쓴다는 거예요. 진짜냐? 그리고 심지어 전기차에 들어가고 있대요. 저는 처음 들었어요. 2020년도에 그걸 처음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믿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일단 알겠다. 근데 갑자기 자기가 저를 어떤 건물로 막 데리고 가요. 근데 건물 안에 아무것도 없고 막 이런 장치 같은 것들이 막 쓰레기 같은 것들이 쌓여있는 그냥 건물이었어요. 그 건물 옥상으로 엘리베이터도 없는데 7층 건물이었거든요. 걸어 올라가서 옥상에서 저 멀리 지금 여기 있는 송도 앞바다를 보면서 내가 이 기술을 개발했는데 이거는 인류의 뭔가 발전을 위해서 개발한 거야 라는 거짓말을 또 해요. 그래서 엔지니어는, 과학자는 인류의 발전에 기여를 해야 된다는 정말 큰 거짓말을 저한테 자꾸 합니다. 근데 이게 거짓말도 자꾸 하니까 진심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야? 근데 이 기술이 진짜일까? 그러면서 저한테 야 대훈아 너 나랑 같이 이걸 해서 1조를 한번 만들어 볼 수 있는 그런 회사를 만들지 않겠냐라는 정말 큰 거짓말을 저한테 한 번 더 합니다. 근데 그 거짓말이 뭔가 혹했어요. 그래서 알아봤어요. 진짜 원천 기술이라는 게 이 회사가 있었는지, 그리고 그걸 진짜 LG 화학이 쓰고 있는지, 그리고 실제 전기차에 쓰고 있는지를 알아보고 만약에 이 세 개가 다 맞다면 제가 만든 회사를 그만두고 여기 들어가서 같이 일하겠다라고 했는데 같이 일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이야기는 진짜란 얘기예요. 그래서 저는 제가 한국에 이런 원천 기술이 있는 회사라면 반드시 가서 일을 해보겠다라는 꿈이 있었거든요. 그 꿈을 이분 덕분에 만난 거죠. 처음엔 거짓말이라고 생각했는데 정말 진짜였어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조금 더 드릴 건데 좀 어려울 수도 있으니까 그래도 쉽게 풀어가도록 애를 써볼게요. 자, 그 물질은 DMSO라고 하는, 우리는 지금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여긴 전공자가 없으시니까 DMSO 하면 다른 거 생각하시는 분들이 좀 있는데 대주, 메탈, 실리콘, 옥사이드라고 하는 약자예요. 근데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걸 발명한 사람이 누구냐면 오성민 박사님이에요. 자, 제가 아까 제 이름 박대운, 거꾸로 하면 운대박이라고 했죠. 저는 거꾸로 하는 걸 되게 좋아해요. DMSO를 거꾸로 한번 해볼까요? OSM이에요. 오성민. 자기가 만든 거라 이거죠. 근데 그 물질이 뭐냐면 저렇게 뭐 약간 그 과자 모양처럼 이렇게 부스러져 있는 저런 이제 이렇게 분말 같은 것들인데 저 분말이 저기 보시는 저 멋있는 차 있죠. 요 차. 요 차에 최초로 쓰였습니다. 저 차는 포르쉐라는 브랜드의 타이칸이라고 하는 전기차예요. 타이칸. 그래서 남학생들은 타이칸 잘 아시더라고요. 2019년도부터 쓰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세계 최초로 전기차에 쓰이게 된 토종 실리콘 기술입니다. 그래서 저게 진짜였기 때문에 저도 지금 같이 하고 있고요. 그 기술이 어떻게 개발되는지를 조금 설명을 드리면 이제 뭐 실리콘이라는 걸 이제 인식하시면 요즘 뭐 유튜브 같은 거 많이 보시니까 유튜브를 통해서 정말 요즘은 많은 분들이 정보를 얻으시는데 저는 정말 그러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유튜브를 보면 검증되지 않은 내용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실리콘이 요즘 핫해요. 2차 전지 시장에서 음극재는 이제 개발이 거의 다 끝났어요. 흑연은 더 이상 할 게 없으니까 이제 앞으로 할 게 뭐가 있을까 하면 다 실리콘을 한다고 하세요. 한국의 대기업들, 중소기업들, 웬만큼 기술이 있으신 분들은 지금 다 실리콘 개발한다고 하세요. 근데 그러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유튜브 채널에서는 다들 이러죠. 제가 이제 대주라는 회사, 대주는 이제 끝났다. 이제 이런 기술들이 대기업들이 이제 한다. 근데 해보시라 이거죠. 얼마나 쉽지 않은지를 아실 겁니다. 자, 그거의 반증인데요. 굉장히 많은 기술들이 소개되지만 제가 빨간색으로 저렇게 박싱한 저거는 지금 현재 실제 공장에서 만들어서 실제 2차 전지에 쓰이고 있는 소재는 저 세 가지밖에 없어요. 저 세 가지밖에 없고요. 저 세 가지를 만드는 회사는 한국에는 대주밖에 없고요. 중국에는 몇 개 회사가 더 있긴 합니다.
그 중에서도 대주는 앞에 있는 첫 번째와 세 번째 거를 잘 만들어서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이야기는 뭐냐면요. 개발을 많이들 하시겠지만 그거를 실제로 쓸 수 있는 재료로 공장에서 직접 만드는 것은 완전히 차원이 다른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를 뭐 자세히 드릴 수 없지만 굉장히 쉽지 않다라는 거고요. 뭐 이런 기술적인 얘기는 넘어갈게요. 요건 좀 알려드려야겠다. 자, 실리콘은 그냥 쓸 수 없어요. 아까 흑연을 뭐 이렇게 천연 흑연 혹은 그걸 가공해서 만든 인조 흑연 쓸 수 있어요. 근데 실리콘도 그냥 쓸 수 있느냐? 예전에 테슬라가 직접 쓰겠다, 그냥 쓰겠다고 해서 뭐 난리가 난 적은 있었는데 절대 그냥 쓸 수 없습니다.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냐? 실리콘은 전액하고 만나면 파이팅이 엄청 강해집니다. 그러니까 싸워요. 그러니까 절대 혼자는 쓸 수 없어요. 그러니까 실리콘은 뭔가 얘를 표면에 뭔가 옷을 입히든지 둘러싸는 애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두 가지 타입으로 구분할 수 있어요. 실리콘을 탄소랑 같이 버물려 놓고 쓰는 타입이 하나 있어요. 그러려면 실리콘을 이렇게 잘게 부숴서 탄소랑 같이 이렇게 버물려 놓고 쓰는 게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실리콘을 산소랑 만나게 해서 그 산소를 흔히 말해서 산화시킨다고 합니다. 산화된 어떤 그런 구조체 안에 실리콘을 어떻게 위치하게 하는, 넣게 되는 그런 두 가지 타입으로 쓸 수 있는데 대주가 아까 제가 DMSO라는 게 대주 메탈 실리콘 옥사이드라고 했죠. 실리콘 산화물이에요. 그러니까 대주는 요 기술 베이스입니다. 그러니까 실리콘하고 산소하고 이렇게 잘 조화롭게 만들어낸 것이 이제 대주의 기술이고요. 그 다음에 실리콘을 분쇄를 해서 갈아서 어떤 탄소랑 같이 이렇게 버무려 놓은 게 중국의 기술이에요. 물론 요즘은 한국에서도 많이 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아직은 이제 실제 공장에서 만들어서 납품하는 경우는 아직은 그렇게 많지는 않고, 그래서 주로 이제 중국에서 그렇게 많이 하세요. 왜냐하면 실리콘을 이거는 산소하고 이렇게 결합하는 거는 뭔가를 새롭게 만들어내는 거고요. 실리콘을 물리적으로 분쇄해서 만드는 건 좀 더 쉬워요. 사람들은 보통 쉬운 걸 먼저 합니다. 그래서 쉽게 가는 걸로 했던 거가 이제 중국에서 많이 하고 계시고 굉장히 싸게 만들 수 있죠. 그리고 산화물하고 이렇게 만드는 거는 이제 대주가 하는 건데 이거는 어떻게 하냐면은 그냥 하는 게 아니고요. 이 앞에 보시면은 실리콘이라는 애가 있죠. 이 실리콘이라는 애가 있고 실리콘이 산소 두 개를 갖고 있는 물질이 있어요. 그러니까 SiO2라고 하는 놈이 있고 Si라고 하는 물질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리콘이 자연적으로 존재하는 이제 여러 가지 형태 중에 두 가지가 있는 건데 이 두 개를 같이 넣고 엄청 뜨겁게 온도를 올리면 얘들이 증발을 해요. 증발을 하면 뭔가 기체 상태로 어딘가에 막 날아가서 또 어디 가서 증발하다가 차가운 데 가서 맺히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샤워하면 거울이 어떻게 돼요? 뿌옇게 되죠. 그렇죠? 그게 뭐예요? 뿌옇게 되는 게 수증기. 그렇죠? 물이에요, 물. 그러니까 물이 샤워할 때 뜨거웠던 따뜻했던 물이 약간 이렇게 증발됐다가 차가운 데 가서 얘들이 멈추는 거예요. 맺히는 거예요. 그게 이제 보통 이제 기체가 가서 다시 맺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이제 저희는 이제 기체 합성 방식이라고 해요. 기상 합성 방식이라고 하는데 실리콘하고 SiO2, 그러니까 실리콘 산화물을 같이 온도를 막 올리면 어느 순간 얘는 보면 실리콘은 혼자 있고 쟤는 실리콘이 욕심스럽게 산소를 두 개나 잡고 있잖아요. 그러면 얘들은 각각 따로 있다가 만나면 어느 순간 갑자기 합쳐져요. 그러니까 SiO2와 Si가 합쳐져. 그러면 실리콘 두 개고 SiO2도 두 개죠. 그러면은 결국은 나누기 2 하면 SiO가 되는 거예요. 이거 되게 어렵게 설명해야 되는데 어렵네요. SiO가 되면 갑자기 날아가요. 그러니까 Si랑 SiO2는 아무리 온도를 올려도 뜨겁게 해도 잘 안 날아가요. 근데 어느 순간 얘들이 막 자기들끼리 뭔가 이렇게 뭉쳐지다가 SiO가 되는 순간 날아가요. 그럼 날아가면 아까 말씀드린 차가운 데 가서 갑자기 맺혀요. 그렇죠? 그렇게 해서 만들어내는 방식이 이제 이 방식입니다. 쉽지 않죠. 하지만 저거는 쉽지 않은데 그러다 보니까 전 세계 누구도 잘 못해요. 근데 저거를 잘 해내는 게 아까 말씀드렸던 그 거짓말 잘 치시는 그 선배님이 만들어내신 거죠. 그리고 그게 이제 대주의 기술인 거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실리콘을 그냥 물리적으로 분쇄를 해요. 이렇게 막 이렇게 구슬 같은 거랑 같이 넣어서 막 돌리면 그냥 분쇄가 돼요. 아주 작게 분쇄가 돼서 이렇게 실리콘을 작은 사이즈로 만드는데 이 사이즈를 만들 수 있는 게 얘가 아무리 작게 해도 100나노미터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 밑으로는 못 낮춰. 더 작게는 못 만들어내요. 근데 이게 100나노미터고요. 앞에서 실리콘 산소랑 만나서 날리는 애는 걔 실리콘이 사이즈가 몇이냐면 2나노 혹은 3나노. 얘는
100나노. 그 이야기는 뭐예요? 얘가 한 50배 이상 큰 거예요. 실리콘 사이즈가. 제가 아까 실리콘의 좋은 기술을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실리콘을 작게 만들어야 된다고 했죠. 그죠? 작게 만드는 기술이 어떤 게 더 작게 만들 수 있는 거예요? 실리콘하고 산소랑 해서 증발시키는 기술이 훨씬 더 작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자, 이렇게 되는 거죠. 분쇄해서 만드는 거 이렇게 해서 한 100나노미터 돼요. 100나노미터. 근데 얘를 증발을 시키면은 실리콘이 아주 작게는 2, 3나노. 보통은 이제 저희가 이제 너무 작으면 또 이제 쓸 수 없는 재료가 되니까 조금 더 키워요. 그래서 한 3에서 한 8, 9나노까지도 키우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가지고 만들어내면 얘는 분쇄를 했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 쌍둥이처럼 실리콘 단독으로 한 100나노 정도 되는 작은 파우더의 실리콘이 되지만 이 실리콘하고 산소랑 애들은 증발을 시키잖아요. 증발을 시키면 뭐가 형성이 되냐면 아까처럼 보호막이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요 동그란 게 이제 실리콘이지만 요 겉에 있는 거는 다시 SiO, 실리콘하고 산소랑 결합되어 있는 물질들이 얘를 둘러싸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보호할 수 있는 뭔가 그 경계가 형성이 되는 그렇게 만들어져요. 근데 요거를 좋은데 왜 아무도 안 해? 어렵다는 거죠. 어려워서 못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저걸 하려면 특별한 그 뭐랄까요? 우리가 밥을 지을 때 밥통을 쓰잖아요. 그러니까 밥통을 특별하게 만들어야 돼요. 특별한 밥통을 만들 수 있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기술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이것들은 그냥 분쇄하는 거는 쉽게 할 수 있죠. 어떻게 보면. 물론 제가 너무 이렇게 폄하해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좀 이해하기 좋게 말씀드리는 거고. 그리고 나서 이제 만약에 제품을 만들면 이 큰 차이는 뭐예요? 실리콘의 크기예요. 실리콘이 얘는 100나노, 얘는 수나노. 그러니까 결국은 한 20배에서 많게는 50배 차이가 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라고요? 보호막이, 물론 얘들은 이렇게 탄소랑 이렇게 버물려 놓으면 되겠지만 탄소는 약합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실리콘은 팽창 수축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팽창에다 수축하는 동안 얘들이 다 깨져요. 탄소들이. 근데 작은 사이즈의 실리콘은 팽창 수축을 하면서 깨지긴 하겠지만 이 겉에 있는 이 방어막을 깰 정도로 그렇게 세진 않아요. 그러니까 깨지지 않고 유지가 잘 됩니다. 그리고 실리콘 사이즈 작고 방어막으로 둘러싸여 있으니까 전액하고 파이팅을 안 하고. 그러니까 훨씬 더 좋은 재료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제가 이제 좀 그림을 그려보면 파이팅하고 나면 전사하는 놈들이 있겠죠. 그렇죠? 전사하는 애들은 이게 제가 주황색으로 표시를 한 건데, 자, 실리콘이라는 거는 팽창을 했다가 다시 수축. 그러니까 충전할 때는 리튬을 받아들이니까 팽창을 해요. 주머니에 채워지니까. 다시 리튬을 내놓을 때는 다시 쪼그라들겠죠. 늘어났다 쪼갔다 하면서 얘들은 약간 딱딱한 물질이기 때문에 깨집니다. 그러니까 풍선은 쪼그라들겠지만 이 실리콘들은 딱딱한 물질이라서 쉽게 깨져버려요. 깨지다 보니까 깨지면 유리가 깨진 것처럼 그 안에 이제 파편들이 생기겠죠. 그 파편에서 새롭게 전액이라는 놈들하고 파이팅을 하는 거죠. 그러면 전사하는 놈들이 있어서 또 그게 전사하는 애들이 이제 흔히 말하는 이제 시체가 쌓이게 되면 이제 이런 것들이 다시 또 팽창을 유발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요 실리콘하고 산소하고 만난 이 틀 안에 있는 실리콘들도 당연히 충전되고 방전되면서 부풀었다가 쪼그랐다 하면서 깨집니다. 근데 깨지지만 그 깨지는 정도가 주변에 준 그 영향도 적고 또 이 안에서 깨지다 보니까 요 겉에 있는 애들만 흔히 말하는 전액하고 파이팅을 하게 되는 거고 이 안에 있는 아이들은 그냥 혼자 팽창 수축하다가 그냥 유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형태가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부풀어 오르지도 않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런 실리콘을 아까 말했던 갈아서 만든 것들은 쉽게 부풀어 오르고 또 저 부풀어 오르는 동안 전액이 전사를 했기 때문에 전지를 오래 쓸 수가 없죠. 우리가 전지라는 것들을 충전 방전 해보면 자, 왜 우리 배터리는 1년 전과 지금 다를까? 1년 전에는 요만큼 잘 채워졌죠. 잘 채워졌는데 1년 지나면 여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보다 반밖에 안 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야기는 전액이라는 애들이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표면에서 뭐 꼭 실리콘이 아니더라도 흑연도 그 표면에서 파이팅을 합니다. 싸우게 되고 반응을 해서 전사를 해요, 자꾸. 전사를 하다 보니까 전액이라는 아이들이 점점 줄어들게 되고 전액이 줄고 또 그러면서 리튬도 같이 얘들이 혼자 죽지 않아요. 같이 동반 자살을 합니다. 그러면서 결국 리튬도 없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우리가 쓸 수 있는 양이 점점 줄어드는 거죠. 근데 처음에는 굉장히 좋은 것처럼 보이지만 시간이 지나면 굉장히 안 좋아집니다. 그게 이제 실리콘하고 탄소하고 이렇게 아까 실리콘을 분쇄해서 이렇게 버물려 놓은 형태들은 그렇게 오래 쓸 수 있는 소재가 아니에요. 근데 산화물하고 그러니까 산소랑 만나게 해놓은 애들은 처음에는 좀
또 그런가 보다 하는데 어느 순간 보면 굉장히 잘 유지가 됩니다. 그 구조 안에 이 아이들이 깨지고 팽창했다가 수축하더라도 깨지더라도 그 안에서 잘 유지가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오래 쓸 수 있는 소재가 되겠죠. 그러니까 이게 써봐야 아는 것처럼 이 실리콘이라는 재료도 다 같은 실리콘 아니야라가 아니라 써보면 알게 되는 거고 그거를 이제 사람들이 알게 되시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에 저한테 빨리 거기 있는 거 나와 거기 있으면 큰일 나라고 하셨던 분들은 요 소재에 대한 경험을 갖고 계셨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오래 쓸 수 없고 이 팽창이 너무 치열하게 부풀어 오르는 걸 봤기 때문에 안 된다라고 생각하셨던 거고 저는 감사하게도 요 소재를 갖고 지금 연구 개발하고 있기 때문에 잘 가고 있다는 걸 알고 있는 거죠. 뭐 이걸 그냥 제가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고요. 제가 이제 전자현미경으로 들여다본 겁니다. 보시면은 요게 이제 그 충전 방전하기 전에 그러니까 처음에 시작이에요. 보시면은 요 하얗게 보이는 거 있죠. 요 하얗게 보이는 게 실리콘. 그 다음에 요 약간 둘러싸고 있는 건 이제 그거를 약간 카본으로 살짝 옷을 입혀놓은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좀 어두워 보이는 애들 있죠? 얘는 흑연. 그러니까 실리콘은 지금은 실리콘을 혼자는 못 써요. 왜냐하면 그런 기술이 아직은 없어요. 근데 흑연이라는 놈들하고 같이 이렇게 혼합해서 씁니다. 그래서 혼합하더라도 실리콘이 갖고 있는 장점이 굉장히 많이 올라가서 좋아요. 어쨌든 간에 자 보시면은 요 하얗게 되는 게 실리콘이라고 했는데 얘를 400번 충전 방전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400번. 그러니까 1년 이상 썼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1년 이상 썼을 때 봤더니 요 하얀 게 어떻게 돼요? 그대로 있죠. 그러니까 깨지지 않아요. 변하지 않아요. 그대로 잘 유지하고 있는 거예요. 약간 표면만 울퉁불퉁해졌죠? 그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표면만 살짝 겉에 있는 실리콘들만 파이팅을 조금 한 거죠. 그러면서 그 아래 있는 애들 그대로 유지를 잘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흑연도 있지만 어쨌든 실리콘이 그대로 유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오래 쓸 수 있는 소재. 근데 옆에 있는 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얘를 실리콘을 이제 갈아서 분쇄해서 만드는 애들은 보시면은 막 형태를 알 수가 없어요. 뭔가 얘네들은 이 안에 뭔가 침투한 애들이 많죠, 벌써. 그러니까 그 안으로 전해액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반응이 일어나면서 초기에 그 모습을 유지할 수가 없는 형태로 가는 겁니다. 자, 근데 실리콘이 실리콘하고 산소하는 게 다 좋아? 아니죠. 안 좋은 것도 있습니다. 근데 그 이야기는 오늘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안 할게요. 그림만 봐도 막 답답하죠. 하지만 이거는 엄청난 기술입니다. 왜냐하면 하여튼 요 기술은 뭐 요것도 이제 제가 이제 증거를 보여드린답시고 이제 굉장히 잘 균일하게 만들어진다는 얘기인데 이거예요. 제가 아까 처음에 선배님 거짓말하지 마세요 했던 게 뭐였어요? 원천 기술이다라고 했을 때 거짓말하지 마세요라고 했던 게 이제 요게 이제 제가 조사해 봤을 때 진짜였죠. 2015년도에 이 소재 기술로 원천 기술을 확보했더라고요. 그래서 이 특허인데요. 이 특허는 전 세계를 다 커버합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첫 번째 오리지널 기술이에요. 그래서 2019년도에 대한민국 특허 대상을 받습니다. 그리고 선배는 제가 이 기사를 보고 자기한테 연락한 줄 알았대요. 저는 우연히 만난 거였거든요. 근데 우연히 만난 거니까 거짓말인 줄 알았죠. 근데 어쨌든 간에 이 원천 기술이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와 정말 대한민국에서 이 배터리 분야의 원천 기술을 저는 처음 봤어요. 이 업계에 있으면서. 그래서 굉장히 리스펙트를 했고요. 그 다음에 말씀드렸죠. 최초로 전기차, 그것도 그냥 차가 아니고 포르쉐의 럭셔리카인 타이칸이라는 차에 급속 충전이 가능한 배터리로 쓰였습니다. 처음으로. 그래서 2019년부터 시장에 이제 막 소개가 되면서 시장이 도로를 달리기 시작했고요. 그때 그 포르쉐 타이칸에 들어가는 배터리를 누가 만들었냐? LG 화학. 지금의 LG 에너지 솔루션이 이렇게 생긴 배터리를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생긴 배터리는요, 이게 얇은 알루미늄으로 되어 있어요. 자, 부풀어 오르는 실리콘이 여기에 쓰였다면 이 얇은 알루미늄으로 되어 있는 배터리가 과연 유지를 할 수 있을까요? 못합니다. 그 이야기는 팽창도 부풀어 오르는 것도 굉장히 작다. 그리고 전기차에 쓰려면 일반 여러분들이 쓰시는 핸드폰의 배터리보다 훨씬 더 오래 써야 됩니다. 그러니까 전기차에 쓰였다는 것만 해도 이거는 굉장히 오래 쓸 수 있는 배터리구나 라는 또 하나의 증거가 되겠죠. 그래서 뭐 이런 얘기는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아까 우리가 전기차 쓸 때 불편한 게 뭐라고요? 충전 속도. 자,
흑연만 갖고 하면은 정말 기술을 잘 쓰면 한 30분 안에 충전할 수 있는 기술은 할 수 있어요. 30분 정도. 그것도 아주 특별한 케이스에. 근데 실리콘을 만약에 흑연하고 쓰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실리콘만 혼자 딱 써. 그러면은 3분, 5분 안에 충전 가능합니다. 하지만 그거는 아직은 꿈의 기술이에요. 그걸 하려면 실리콘만 갖고는 안 되고요. 전액이라는 그런 파이팅 잘하는 애, 그 다음에 그 분리막이라는 아이, 또 양극도 그렇고 여러 가지 함께 발전을 해야만 실리콘을 혼자 잘 쓸 수 있을 거예요. 근데 결국은 급속 충전이라는 충전 속도를, 충전 시간을 확실하게 줄일 수 있는 기술은 실리콘 기술입니다. 그래서 요즘 실리콘에 대해서, 그런 실리콘 기술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들이 많으신 거예요. 그래서 실리콘이 들어가게 되면 굉장히 빠르게 충전할 수 있는 큰 장점이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전기차의 시대는 아마 이 충전 속도에 의해서 결정이 날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저도 이게 제가 직접 실험해 봤을 때 저 빨간색으로 된 게 실리콘을 한 60%, 그다음에 흑연을 한 40%는 넣고 제가 이제 빠르게 충전을 하는 걸 실험을 했을 때 옆에 까만색은 흑연만 쓴 거예요. 흑연 아이들은 이 속도를 못 이기고 들어가지 못하고 그냥 리튬이 그 안으로 못 들어가요. 못 들어가고 그냥 뭐 좀 안 좋은 얘기만 뭔가 좁은 문에 여러 명이 한꺼번에 들어가려고 하다 보니까 못 들어갑니다. 그래서 막혀 있어요. 근데 실리콘은 문이 아니에요. 그냥 오픈돼 있어요. 그냥 여기저기 사방팔방 들어오면 돼요. 그러니까 훨씬 빠르죠. 그래서 실제로 빠르게 충전할 때 이렇게 잘 돌아갑니다. 충전 방전이 잘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렇게 실리콘이 갖고 있는 큰 특징 때문에 앞으로 전기차용 배터리는 실리콘을 통해서 이제 충전을 빠르게 할 수 있는 그게 됩니다. 이 차는 제 차예요. 회사에서 저한테 줬어요. 포르쉐 타이칸입니다. 예, 18분 충전할 수 있는 차죠. 그러니까 왜 줬겠습니까? 열심히 홍보하고 다니라는 얘기죠. 뭐 저 잘 타고 다니라는 얘기 아니고 저 차에는 배터리가 들어가 있고 배터리에는 대주에서 만든 굉장히 급속 충전이 좋은 소재가 쓰인다는 얘기고요. 감사하게도 저희 소재들이 또 개발을 했고 어떻게 보면 그 소재들이 또 SK온에서도 이제 쓰기 시작하십니다. 그래서 올해 3월 달에 인터배터리라고 하는 전시회가 있었고 거기서 이렇게 오픈을 해주셨어요. 급속 충전이 가능한 배터리고 그 배터리 안에는 대주에서 만든 실리콘이 들어갑니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전시를 해주셨습니다. 감사하죠. 15분 정도 안에 충전할 수 있는 배터리 소개가 됐고 EV9이라고 하는 한국에서 팔리는 거에는 안타깝지만 안 들어가고요. 미국에서 팔리는 EV9에는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소개가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최근에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죠. 3분, 5분 말씀드렸잖아요. 충전 속도. 그 꿈의 기술을 열심히 또 시연하고 있습니다. 보시면은 여기 보시나요? 뭐 폴스타라고 하는 굉장히 럭셔리한 카에 현재는 한 10분 안에 충전할 수 있는 기술로 또 열심히 프로젝트를 하고 있고요. 저걸 넘어서서 저희는 5분 안에 할 수 있는 기술을 또 열심히 개발을 같이 하고 있어요. 근데 뭐 이런 얘기는 넘어갈게요. 자, 저는 요 건너에서 왔습니다. 시흥이라는 동네에서 왔고요. 시흥에 대주전자라는 곳이 있는데 대주가 한 43년 정도 됐어요. 1981년도에 여러분들이 태어나기도 훨씬 전에. 물론 저는 저 태어나서 이제 초등학교 때네요, 벌써. 그때 이제 회사가 만들어져서 40년 넘게 지금 하고 있고요. 직원은 한 300명 조금 넘습니다. 근데 제가 중요하게 생각되는 건 저 보시면 연구원 숫자, R&D라고 하는 게 연구원이거든요. 연구원 숫자가 78명. 그러니까 4명 중에 1명이 연구원이에요. 그러니까 참 작은 회사가 연구원을 그렇게 많이 가져가기가 쉽지 않은데 여기는 진짜 연구에 진심인 회사입니다. 그래서 뭐 해외에서도 많이 알아준다는 얘기고요. 뭐 시흥에 오시면 이런 데가 있어요. 혹시 오시면 뒤에 제가 이제 전화번호 드릴 건데 전화 주세요. 제가 밥 사드릴게. 밥 사드리면서 여기가 역사적인 현장입니다라고 제가 소개를 해드릴게요. 여기 열심히 지금 공장 짓고 있습니다. 그냥 짓는 게 아니고요. 저 보시면은 M1이라고 하는 요거는 실제 지금 만들어서 배터리에 다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전에는 LG에만 들어갔다면 지금은 SK도 들어가고요. 저 바다 건너서 저 일본에 있는 파나소닉이라는 데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글로벌 탑 7 안에 벌써 3개는 대주 걸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열심히 이제 꿈을 아까 말씀드린 그 거짓말 잘하는 선배님이 꾸셨던 그 꿈 기억하세요? 얼마의 꿈? 1조. 1조를 위해서 열심히 지금 공장을 더 지어가면서 이렇게 지어가고 있습니다. 저 처음에 왔을 때 아까 제가 7층 건물에 끌려 올라가서 송도를 바라봤다고 말씀드린 게 바로 요 건물인데요. 여기서 지금 3,000톤 정도 만듭니다. 실리콘을 3,000톤 정도 만들고 있고요. 그 바로 뒤쪽에 지금 한 26,000톤 정도를 지을 수 있는 공장을 증설하고 있어요.
일단은 지금은 여기까지만 한 7월 달까지 짓고요. 일단 막 그 만들 수 있는 장치를 집어넣을 거예요. 왜냐하면 내년에도 또 팔아야죠. 그렇죠? 또 개발도 하고 또 새로운 것도 해야 되니까 계속 그렇게 증설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시면은 진짜 전화 주세요. 저는 거짓말 안 할게요. 저 선배처럼 거짓말 안 하거든요. 예. 어쨌든 이렇게 뭐 세상은 꿈꾸는 사람들이 바꾼다고 하잖아요. 저는 그 선배가 그 얼토당토하는 거짓말을 생각했던 그 꿈을 처음에 의심했지만 지금은 너무너무 확실하게 믿어요. 왜냐하면 전에는 이렇게 이건 뭐 기술이겠지만 에너지 밀도 흔히 말하는 차를 한 번 충전했을 때 오래 갈 수 있는 기술은 아까 저 4개 소재 중에 양극재 중심으로 기술이 계속 발전을 해왔어요. 근데 이제 양극재도 어느 정도 포화 상태 그리고 흑연도 더 이상 이제 할 게 없는 포화 상태. 그러면 이제 뭐가 남았을까요? 실리콘. 그래서 다들 실리콘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실리콘 재료를 가지고 더 저 에너지 밀도를 계속 올려갈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실리콘을 100% 쓰는 그날까지 계속 실리콘은 개발이 될 거고 저런 소재가 개발돼야 여러분들이 진짜 전기차를 편하게 타실 수 있다고 저희는 보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제가 원천 기술이라고 말씀드렸죠. 원천 기술이다 보니까 세계 글로벌하게 많은 고객사분들이 찾아주세요. 이게 뭐냐면 제가 제 구글의 타임라인이에요. 제가 2년 동안 16개 국가를 돌아다녔어요. 근데 이게 국가를 얘기한 거지 그 국가에 한 번만 가지는 않았겠죠. 미국은 벌써 7번을 다녀왔고요. 그 다음에 도시로 치면 196개 도시를 다녀왔습니다. 비행기 마일리지가 1년 반 만에 24만이 됐어요. 이런 얘기 하면 안 됩니다. 예. 어쨌든 이 이야기 왜 드리냐면 대한민국의 이 토종 기술이 글로벌 넘버 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자동차 회사, 그러니까 전기차를 만드는 자동차 회사 혹은 배터리를 만드는 배터리 회사들이 모두 다 같이 일을 하기를 원하고 함께 여러 가지 프로젝트를 하고 있죠. 그리고 처음에는 사실 저기 2019년에 한 개였어요. 한 개. 포르쉐 타이칸에 한 개만 쓰였다가 이게 잘 되니까 이제 아우디라는 모델에도 같이 쓰면서 2개가 됐었는데 지금은 올해부터 9개 차에 실리콘이 쓰이고 급속 충전을 열심히 구현을 할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소개가 되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거짓말 하시는 선배님 오성민 박사님인데요. 이분이 저한테 꿈을 얘기했었고 그 꿈을 정말 같이 한번 해보고 싶다라고 저도 왜냐하면 대한민국이 너무너무 잘하는데 2차 전지를 K배터리 하면 정말 우수한데 왜 우리는 원천 기술이 없을까라는 그 안타까움을 이분이 해결해 주셨고 저도 그 꿈을 너무 매력적으로 봤기 때문에 함께하고 있는 거고요. 대주라는 작은 회사, 대한민국의 중소기업이죠. 작은 회사가 일을 냈던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더 큰 일을 낼 거라고 보고 있고요. 뭐 마무리를 좀 지을게요. 저는 이제 시를 좀 보기보다는 좀 감정적입니다. 그래서 시 하나를 띄우면서 마무리할 건데요. 혹시 이런 시를 보신 적 있으신가요? 뭐 요즘 아이들은 시 별로 안 좋아하더라고요. 좋아하세요? 저 본 적 있어요. 이 시를 본 적 있어요? 저랑 시랑 비슷한 아, 나이스. 좋아요. 그렇게 해요. 그렇죠? 가끔은 시도 보세요. 예, 저도 뭐 엔지니어라고 하지만 굉장히 감성적이고 시도 좋아하고 책도 좋아합니다. 봄길이라는 정호성 시인의 시인데 제가 이걸 한번 읽어드릴게요. 길이 끝나는 곳에서도 길이 있다. 길이 끝나는 곳에서도 길이 되는 사람이 있다. 스스로 봄길이 되어 끝없이 걸어가는 사람이 있다. 이게 뭐냐면요. 저한테는 아까 그 오성민 박사님이 저런 길을 혼자 막 걸어가고 있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근데 꿈을 꾸면서 걸어가니까 그 꿈이 너무 멋있었어요. 그래서 저도 그 꿈을 함께 이루어보고 싶다는 마음으로 따라가기 시작했고요. 따라가다 보니까 또 누군가 따라오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길이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대주전자 재료가 아마 2019년에는 대주전자 재료를 아시는 분들이 없었을 거예요. 근데 지금은 속된 말로 주식 종목으로 많이들 알고 계세요. 하지만 그만큼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여러분들, 여기 학생들도 한국의 작은 회사지만 원천 기술, 그러니까 우리가 직접 처음 만든 기술로 전기차의 급속 충전을 앞으로 더 빠르게 땡길 수 있는 회사가 있구나 정도는 아실 거 아니에요. 그것도 하나의 길이 되는 거죠. 그렇게 길을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이 어떻게 성장을 하시고 또 어떤 분야에 관심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하나의 분야에서 관심을 갖고 꾸준히 하시고 무엇보다도 꿈을 꾸면서 하시면은 분명히 그게 누군가 따라오는
그런 길을 만들 수 있는 아주 멋진 길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대주전자 재료, 실리콘, 팽창, 전기차, 급속 충전 잘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